안녕하십니까. 기서퍼스트 권호석입니다. 컴퓨터 일반 1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이 컴퓨터 구조에 대한 설명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학습한 내용은 윈도우즈 XP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컴퓨터에 대한 이제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고요. 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컴퓨터의 이제 구조를 지금까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자, 인터넷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인터넷, 컴퓨터를 이제 오프라인 상태에서 거의 사용하진 않죠. 온라인 상태, 그러니까 인터넷에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컴퓨터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만 컴퓨터 일반에 대한 과목이 모두 끝나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이 컴퓨터의 구조에 대한 설명드리는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PC 관리,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목차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학습할 내용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PC를 관리한다. 자, PC를 관리한다.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업그레이드 생각하시면 되겠죠. 업그레이드를 하는 두 가지 부분이 있죠. 뭐 하드웨어를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고 또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업그레이드와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자, 이것은 법규죠. 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시는 건데 조금 이제 변경된 내용이 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이 2009년도에 폐지가 되었어요. 폐지가 되고요. 저작권법에 이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출제되었던 기출 문제를 여러분들이 최근 법 개정에 맞도록 잘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강의를 좀 잘 들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타 용어를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타 용어라고 하면은 시험에는 거의 뭐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한두 번 정도 출제되었던 그런 용어들 기출문제 풀이하면서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PC 관리는 뭐 특별히 설명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자, 기출문제를 통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다음 중 컴퓨터의 유지 보수와 관련하여 컴퓨터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좀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부팅 디스켓을 만들어 둔다. 자, 부팅 디스켓은 좀 여러분 생소하시죠? 생소한데 윈도우즈 98에서 자, 윈도우즈 98 여러분들 거의 뭐 사용을 못 해보셨을 텐데 윈도우즈 XP가 나오기 전에 많이 썼던 운영체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98에서 부팅이 안 됐을 때는 미리 부팅 디스켓이라는 것을 미리 만들어 둡니다. 만들어 두면은 부팅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이 디스켓을 이용을 해서 정상적으로 부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 대한 설명을 맞고요. 정기적으로 컴퓨터 바이러스 치료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고 실행한다. 뭐 맞는 설명이 되겠죠. 파일의 복원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하드디스크의 파티션을 새로이 설정을 한다. 4번 프로그램의 정기적인 제거를 위해서 정상적인 제거를 위해서 프로그램 추가 제거를 이용을 한다. 제어판에서 프로그램 추가 제거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제거하는 데 있어서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4번에 대한 설명은 맞는 설명이고요. 자, 3번 설명이 틀린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파티션이란 것은 여러분들이 하드디스크를 이제 하나 보통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을 C 드라이브, 뭐 D 드라이브, 뭐 E 드라이브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파티션이에요. 파티션. 여러분들 식당 가게 되면은 식당에 이렇게 칸막이로 해서 이렇게 구분을 하죠. 공간을. 맞습니까? 그래서 뭐 4인석 뭐 10인석 이런 식으로 해서 파티션을 칩니다. 마찬가지예요. 물리적으로 이제 존재하는 하나의 하드디스크를 논리적으로 이렇게 파티션을 구분하는 것을 컴퓨터에서도 파티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파티션을 나누는 것은 보통 최초에 한 번 정도 하고 더 이상은 잘 하지 않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복원하고 파티션하고 마치 상관이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죠. 복원은 복원대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파티션은 거의 최초에 컴퓨터를 설치를 할 때 한 번 정도 하게 되면은 더 이상 설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3번에 대한 설명이 틀렸네요. 자, 2번. 다음 중 컴퓨터를 관리하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읽어보시면 답이 나올 거예요. 컴퓨터를 이동하거나 부품을 교체를 할 경우에는 전원을 끄고 작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뭐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전원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부품을 교체한다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이상이 발생하면 부팅 디스켓을 사용하여 재부팅하고 하드디스크의 모든 파티션을 제거한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파티션 제거하고 다시 파티션을 설정하는 것은 컴퓨터를 설치하는 최초에 한 번 정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시스템 이상에 따른 뭐 파티션을 다시 재설정한다.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정기적으로 최신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바이러스 감염을 방지하며 중요한 데이터는 백업하여 둔다. 그러니까 바이러스 검사를 하고 그리고 백업을 하는 것을 생활화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컴퓨터 관리가 쉬울 겁니다. 자, 가급적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며 정기적으로 시스템 최적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점검한다. 여러분들 수시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또는 제거를 하죠. 자, 이렇게 할 때 계속적으로 이런 그 작업이 반복되게 되면 시스템이 좀 불안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재정리해 주는 것이 시스템 최적화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설정 바르게 설정이 되돌려지는 거죠. 그래서 4번에 대한 설명이 맞고요. 2번에 대한 설명이 틀렸습니다.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그레이드 시 고려할 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자, 업그레이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말씀을 드렸죠. 하드웨어적인 업그레이드, 그 다음 소프트웨어적인, 그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일단은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거리가 먼 것을 찾는 겁니다. 대부분 뭐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속도 아니면은 용량이죠. 속도 아니면 용량. 자, 속도가 빠르고 용량이 크면은 더 좋은 겁니다. 그죠? 사양이 더 좋은 거죠. 자, 1번 보시면은 통신을 위한 네트워크 어댑터를 통신 속도가 빠른 것으로 업그레이드를 한다. 자, 네트워크 어댑터는 랜 카드를 뜻하는 겁니다. 랜 카드. 랜 카드가 통신 속도 빠른 것이 좋겠죠. 뭐 당연한 얘기고요. 자, 2번 CPU 성능을 나타내는 단위인 MIPS. 자, MIPS의 수치가 큰 것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 자, 이 단위는요. 컴퓨터의 성능을 나타내는 단위가 되는데요. 그 뜻은 1초당 100만 개 단위의 명령어를 연산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속도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단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CPU가 1초 동안에 100만 개의 명령을 처리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은 명령어를 처리하는 거고요. 성능이 더 우수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CDRW의 데이터 전송 속도 단위인 초당 킬로바이트, 1초당 이제 처리할 수 있는, 전송할 수 있는 킬로바이트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수치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도 당연히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초당 전송할 수 있는, 킬로바이트의 수가 더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3번에 대한 설명도 맞고요. 자, 4번도 수치가 큰 것으로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해서 맞는 것 같지만은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자, 램 성능을 나타내는 속도인 NS, 자, 나노세컨드의 수치가 큰 것으로 업그레이드를 한다. 자, 나노세컨드란 것은 10억분의 1초를 뜻하는 겁니다. 자, 10억분의 1초를 뜻하는 거예요. 그 정도 시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수치가 커지면은 좋겠습니까? 낮은 것이 좋겠습니까? 자, 램을 접근하는 속도, 램의 접근 속도입니다. 자, 램이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접근하는 속도를 얘기하는 건데, 그 접근하는 속도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겠죠. 자, 속도가 낮다는 얘기는 그만큼 응답을 빨리 한다는 뜻입니다. 그쵸? 그래서 낮을수록 좋기 때문에 이 수치는 큰 것은 좋지가 않고요. 낮을수록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낮을수록 고사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반대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4번, 다음은 PC의 업그레이드 사례이다. 소프트웨어적인 업그레이드는 어느 것인가? 자,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하고 구분만 할 수 있으면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죠. 자, 주 메모리,
CPU, 하드디스크 이런 것들은 다 하드웨어고요. 3번이 맞겠네요. 자, 윈도우즈 98에서 XP로 바꾸는다. 자, 상위 버전으로 바꾸는 거죠. 자, 다음 중 PC 업그레이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울트라 3 스카시 방식의 하드디스크를 IDE 방식의 하드디스크로 교체하여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다. 자, 1번에 대한 설명이 틀렸는데요. IDE 방식, 이 IDE 방식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되고요. 울트라 3 스카시 방식, 스카시 방식이나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이 IDE 방식 나오고 난 뒤에 스카시 방식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기능적으로 속도 면에서 더 이제 뛰어난 거죠. 그래서 지금 설명하는 방식 설명이 반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IDE 방식에서 스카시 방식으로 이제 교체를 하는 것이 맞는 업그레이드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1번에 대한 설명이 틀렸고요. 자, 2번 윈도우 가속기인 엑셀레이터가 포함된 그래픽 카드로 교환하면 모니터의 화면의 표시 속도가 빨라진다. 자,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가속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속기를 최대한 이용을 하게 되면 그만큼 그래픽 카드의 표시 속도가 빨라집니다. 자, 이런 기능이 있다는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메모리 업그레이드란 램의 용량을 늘리는 거다. 용량을 늘리게 되면은 더 고사양의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겠죠. 그래서 하드웨어는 속도 아니면 용량이 되겠습니다. 시스템의 클럭 속도의 단위로 사용하는 헤르츠. 자, 헤르츠는 1초당 어떻게 클럭이 발생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단위는 값이 높을수록, 그렇죠. 값이 높을수록 고사양입니다. 자, 시스템의 처리 속도가 빠르며 PC 속도와 성능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위다. 그래서 4번에 대한 설명은 맞습니다. 자, 프로그램 보호법, 자,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은 폐지되었습니다. 2009년 7월 31일부로 해서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이 폐지가 되고요. 저작권법에 이제 통합이 돼서 지금은 법 자체가 지금 없는 상태죠. 그런데 문제는 2010년 3회, 그러니까 이 법이 개정되고 난 뒤에도 계속적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죠?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 조금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잘못된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중 컴퓨터 사회의 그 저작권 보호와 관련하여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게 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암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내용을 보시면은 당연하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 보시면은 지적 재산권이 있는 소유자의 허가 없이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배포하면 법에 저촉된다. 당연한 얘기죠. 자, 원 프로그램을 개작한 2차적 프로그램도 독자적인 프로그램으로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윈도우즈 XP를 개발을 했다. 그럼 이것을 가지고 또 다른 운영체제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것까지도 이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1번 보시면은 프로그램이 창작된 시점부터 발생하며, 자, 저작권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 시점부터 해서 발생이 되고요. 공표한 때부터 50년간 유지된다. 자, 관련 법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프로그램의 저작 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50년간 존속이 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이 맞다라고 보셔야겠죠. 그리고 4번 보시면은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프로그램 언어, 규약, 해법에도 적용이 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결과물이 사실 중요한 것이지, 방식에 대해서는 어떤 저작권에 대해서 보호를 받을 수는 없죠. 그게 독창적인 방법이 있다라면은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 공개되어 있는 프로그램 언어, 규약, 해법을 이용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체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를 받을 수는 없죠. 여기 보시면 101조에 보시면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프로그램 언어, 규약, 해법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중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과 관련하여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프로그램 저작권은 프로그램 저작자가 프로그램을 복제, 개작, 번역, 배포, 발행할 권리를
의미한다. 맞는 설명이고요. 지적재산권이 있는 소프트웨어를 허가 없이 무단으로 판매하였을 경우에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에 저촉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프로그램 저작권은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 언어, 규약, 해법에도 적용된다. 말씀을 드렸죠. 이게 오답으로 잘 나와요. 3번이 정답이 됩니다. 프로그램 저작권은 프로그램이 창작된 시점부터 발생하여 해당 프로그램이 공표된 다음 연도부터 50년간 유지가 된다. 자, 문제 중복 답이 있죠. 중복 답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공표한 때부터 50년간 존속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공표된 다음 연도부터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설명이 틀렸죠. 그죠? 자, 그런데 이렇습니다. 이제 그 2009년 7월 30일 날에 이제 폐지되었던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그러니까 예전에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에서는 공표된 다음 연도부터라고 명시가 되어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출제되는 시점을 보십시오. 2009년 1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폐지되기 이전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설명 자체가 맞는 거예요. 맞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통합이 되고 난 뒤부터 공표한 때부터라고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출제되는 시점에 따라서 이것은 답이 될 수도 있고 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것을 여러분들이 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공표라든지 뭐 개작, 복제의 의미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 다음 중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원 프로그램을 개작한 2차적 프로그램은 독자적인 프로그램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이거 설명 틀렸네요. 그죠? 보호받는다라고 해야 됩니다. 자, 이 법은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 언어, 규약, 해법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맞죠? 자, 이 법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권리 보호. 자, 프로그램 저작권은 그 프로그램이 공표된 다음 연도부터 50년간 존속한다. 이게 맞는 답이 되려면은 이제 그 폐지되기 전에 이제 출제가 되어야만 이제 맞는 답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 조금 미묘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법이 바뀌었던 시점을 일단 아셔야 되고요. 사실 2010년 3회 문제가 중복답이 인정이 되었었습니다. 제가 문제를 수정을 했는데요. 공표한 때부터라고 나온 게 아니고요. 공표한 다음 연도부터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1번도 답이 되었고 4번도 답, 그래서 중복답으로 인정이 되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출제자가 법이 바뀐 것을 잘 모르고 잘못 출제한 거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이란 얘기 자체가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작권법이라고 해서 출제를 해야 되는데 출제자가 이제 잘못 출제를 한 하나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기출문제는 문제은행식이죠. 동일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여러분들이 공표한 때부터냐, 공표한 다음 연도부터냐, 그것을 잘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이것은 뭐 기출된 문제는 아닌데요. 이제 법규 내에 있던 내용 몇 가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발생 기준으로 옳은 것은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관련 법규에 보시면은 95조에 나와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을 완료한 때부터 해서 발생이 됩니다. 5년 동안 하나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 갱신 등을 할 때부터, 자, 갱신할 때부터 해서 5년간 또 존속이 됩니다. 자, 하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의 저작 재산권은 언제부터 50년간 존속하는가? 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공표한 때부터, 자, 이게 답이 되는 거지. 공표된 다음 연도부터라는 것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기타 용어 정리를 해드릴게요.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렇게 많이 출제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가끔 한 번씩 출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용어에 대해서 자, 개념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운영체제에 보시면은 선점이라든지 비선점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뭐 잘 모르셔도 되지만은 개념을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선점이 있고 비선점이 있는데요. 보통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운영체제는 대부분 다 선점입니다. 선점. 선점은 이런 방식들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때요. 컴퓨터 작업을 할 때 워드 작업도 하고 음악도 들으면서 인터넷도 하죠.
맞습니까?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작업을 하는 거지, 워드가 끝나면은 그 다음 음악을 듣고 난 뒤에 인터넷을 하고, 그러니까 워드 작업 끝나고 종료, 음악 다 듣고 종료, 그리고 인터넷 사용,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자, 이것은 예전에 도스라는 운영체제에서 사용을 했던 그런 방식입니다. 자, 이 방식이 비선점 방식이에요. 비선점. 그리고 여러분들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즈 XP의 방식은 선점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CPU가 워드 작업을 하다가 음악을 실행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바로 음악으로 이동을 해서, 이제 워드는, 일단 중단시키고, 여기까지만 작업을 하고 중단하고, 음악을 재생을 시키고, 다시 인터넷을 여러분 더블 클릭하게 되면 다시 인터넷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작업이 순간 동시다발적으로 바로 이제 빠르게 수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CPU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이것 조금 이런 식으로 수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수행이 되기 때문에 마치 동시에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 CPU라는 것은 한 번에 하나의 작업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 작업을 끝나고 이거 작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원래 해야 되는 거지만은 선점 방식에 의해서 이제 이거 조금 하다가 이거 조금 하고요. 이런 식으로 동시에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비선점이란 것은 양보하지 않는 거죠. 하나의 작업이 뭐 끝나야만,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기다려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양보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비효율적이고요. 비양보한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사용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방식이고요. 자, 선점 방식은 좋은 방식이죠. 양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효율적이고요. 할당된 CPU를 강제로 빼앗을 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실시간 처리가 가능하죠. CPU가 여기 작업을 하다가도 음악 입장에서는 CPU의 권한을 가지고 와서 바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강제로 뺏어와서. 자, 문제 보도록 하죠. 자, 운영체제가 응용 프로그램의 상태에 의존하지 않고 강제로 작업을 변경함으로써 하나의 응용 프로그램에 문제가 발생을 해도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제어 방식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자, 문제 자체는 좀 틀리지만은 개념은 같은 뜻입니다. 강제로 변경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방식이 선점형의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다음 중 처리 속도의 향상을 목적으로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는 여러 대의 컴퓨터를 연결하여 작업을 처리하는 방식은, 자, 분산 처리 방식에 대한 설명인데요. 컴퓨터가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이것을 인터넷으로 다 연결을 했습니다. 네트워크로 연결을 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속도를 향상시키는, 처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식이 분산 처리 방식이고요. 키워드는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분산 시스템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자료 구조 형태에서 스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자료 구조라는 것은 자료를 기억장치 내에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기억장치들이 있잖아요. 그죠? 자, 기억장치 내부적으로 저장하는 방식이요.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 중에서 스택 방식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럼 스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겠죠. 자, 스택은 이런 방식입니다. 삽입 삭제가 한쪽에서 이루어지는 데이터 구조예요. 자, 이렇게 기억장치가 있으면요. A, B, C 이 순서대로 저장을 한다. 그럼 A 저장이 되고, 그 다음 B 저장이 되고, C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제 삭제가 될 때, 그러니까 뭐 호출될 때, 읽어드릴 때는 A를 못 읽어드리죠. 왜? 제일 밑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C, B, A 이런 순서대로 읽어드려야 됩니다. 호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후입 선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후입 선출. 그러니까 마지막에 들어간 것이 먼저 출력이 되는 겁니다.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last in, first out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입 선출이라는 설명이 나온 것을 선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가장 마지막에 저장된 데이터가 가장 먼저 호출되는 후입 선출 방식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자료 구조다. 자, 1번이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용어로 알맞은 것은, 자, 정답은 데이터 웨어하우스인데요.
일단 뭐 데이터베이스는 여러분들이 개념은 아실 겁니다. 데이터베이스. 어떤 데이터를 좀 잘 정리를 해서, 이제 만든 것을 데이터베이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사 퍼스트에 데이터베이스가 있고요. 뭐 네이버에도 데이터베이스가 있죠. 그래서 모든 기업에선 데이터베이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요. 그냥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들이에요.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데이터고요.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한 단계 더 이제 그 업그레이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새롭게 다시 한번 재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마케팅부의 데이터베이스, 총무부의 데이터베이스, 뭐 인사부의 데이터베이스, 그래서 각 부서에 관리하는 데이터들이 있겠죠. 그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이제 관리가 되는데요. 자, 이것을 이렇게 관리해서는 자, 기업을 운영하는 오너 입장에서는 좀 데이터를 활용하기가 좀 불편합니다. 자, 이것을 다시 한번 재정리를 해서 고객 입장에 맞도록 데이터를 만들고, 그리고 자금 운영과 관련된 데이터로 재정리를 하고, 기획과 관련된 데이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자, 오너 입장에서는 어떤 의사결정하기가 좀 더 쉬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어떤 의사결정하기가 더 쉬워지는 겁니다. 그게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를 읽어드리는데 이런 기준에 의해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는 겁니다. 자, 그게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됩니다. 자, 기업의 정보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하나의 패러다임이다. 자, 기업의 전략적 관점에서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의 시계열적 축적, 통합을 목표로 하는 기술의 구조적 통합적 환경이다. 뭐 설명이 어려운데 결과적으로 의사결정을 좀 지원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는 한계가 있고 이것을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자, 이런 기준에서 다시 한번 통합을 하는 겁니다. 그게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기간 업무 시스템에서 추출되어 새로이 생성된 데이터베이스로서 의사결정 자원 시스템을 지원하는 주체적 그리고 통합적, 시간적 데이터의 집합체다. 뭐 이렇게 설명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키워드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은 답을 찾기가 쉬울 겁니다. 자, 펌웨어는 여러분들 뭐 잘 아실 겁니다. 펌웨어는 이제 롬에 기록된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마이크로 프로그램의 집합이죠. 그래서 이게 뭐 하드웨어라고 볼 수도 있고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자, 롬에 저장이 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펌웨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드웨어의 동작을 지시하는 소프트웨어지만 하드웨어적으로 구성되어 하드웨어의 일부분으로도 볼 수 있다. 맞는 설명이고요. 하드웨어 교체 없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만으로 시스템의 성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중간에 해당된다. 자, 우리가 롬에 저장이 되었다라는 얘기는 사실 수정할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이 필론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드웨어를 교체하지 않고 단순하게 업그레이드해서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성능이 개선이 되는 거죠.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시스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램에 저장되어 있다. 자, 이게 틀렸죠. 자, 램에 저장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휘발성이죠. 지워지잖아요. 자, 중요한 프로그램이 지워져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죠. 뭐 4번은 뭐 이런 것이 있구나라고 한번 여러분들 그냥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교착 상태, 데드락, 뭐 예측 못한 다운. 여러분들 작업을 하다 보면은 뭐 동시에 여러 작업을 하다 보면은 다운이 되는 경우가 있죠. 화면이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데드락이에요. 데드락.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런 겁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은 프로세스 1이 있고요. 프로세스 2가 있죠. 자원이 1이 있고 자원 2가 있습니다. 자, 프로세스라는 것은 주기획장치에서 실행 중인 프로그램입니다. 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음악 듣는 프로그램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것은 워드 작업하는 프로그램 뭐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프로세스가 이제 컴퓨터 내부에 여러 가지 자원들이 있는데 1번 프로세스가 자원 2를 홀드를 하고 있어요.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프로세스 2가 자원 1을 또 홀드를 하고 있어요.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프로세스 1이 자원 1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프로세스 2가 또 자원 2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서로 맞물려서 멈춰지는 겁니다. 시스템이 더 이상 작동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 하나는 반드시 프로세스 하나에 소속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여기서 프로세스 2 입장에서는 이 자원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데드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쉬울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만화 주인공들이 있죠. 자, 만화 주인공이 있는데 서로 이제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싸우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닌텐도가 있고요. 플레이스테이션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짱구 입장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욕심이 나서 이것을 계속 달라고 싸우는 거예요. 그 다음 얘 입장에서는 플레이스테이션을 가지고 있으면서 닌텐도를 달라고 요구를 하는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싸우게 되죠. 서로 싸우게 되고 결과적으로 가지고 놀지도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시면은 좀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자, 둘 이상의 프로세스들이 자원을 점유한 상태에서, 자, 하나씩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서로 다른 프로세스가 점유하고 있는 자원을 서로 사용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장난감이 이제 가지고 싶은 거죠. 탐나는 거죠. 달라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정지되는 상황, 자, 이것을 데드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핫 스왑. 자, 이것은 핫 블로킹하고 같은 뜻입니다. 비슷한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좀 기술적으로 깊이 들어가면은 조금 다른데요. 핫 블로킹하고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원을 끄지 않은 상태에서 장비를 연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전원을 끄지 않고도 컴퓨터에 장착된 장비를 제거하거나 교환할 수 있는 기능이다. 자, 2번이 정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인터럽터. 자, 인터럽터는 자, 하나 예를 들어 설명드려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프로그램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자, 이 프로그램이 이제 명령어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명령어들이 쭉 있습니다. 쭉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1번 명령어,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자, CPU가 1번 명령어 가져와서 처리, 2번, 3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쭉 처리를 할 겁니다. 처리를 하는데 중간에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정전이 발생을 했습니다. 정전.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CPU 입장에서. 자,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까? 지금 이 명령, 이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정전이 발생함으로써 현재까지 수행했던 작업을 안전하게 저장을 하고 어떻게 이 정전에 대한 어떤 처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렇죠. 정전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현재 상태를 일단 중단을 하고요. 중단하고 저장하고 있다가 정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게 없느냐 쭉 보고 처리를 해요. 처리하고 다시 돌아와서 그 다음부터 수행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인터럽트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한번 문제 읽어볼게요. 자, 다음 중 컴퓨터에서 정상적인 프로그램을 처리하고 있는 도중 특수한 상태가 발생했을 때, 자, 여기서 특수한 상태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꼭 정전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수식을 어떤 계산을 연산을 했을 때 잘못되는 경우, 잘못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수식을 잘못 입력을 했을 경우, 또는 입출력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이 출력 버튼 눌렀을 때, 어떤 작업을 하다가 출력 버튼 눌렀을 때도 이것도 인터럽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CPU 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작업을 하다가 예상하지 못한 어떤 상태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게 인터럽트가 되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제 인터럽트가, 가장 우선순위 높은 인터럽트가 정전이 되는 거죠. 정전.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특수한 상태가 발생했을 때 현재 실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일시 중단하고, 일단 중단하고요. 그 다음 처리하죠. 그 특수한 상태. 예를 들어서 출력하라라고 했으면 출력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원래의 프로그램으로 이제 되돌아와서 처리하는 이 과정을 인터럽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IRQ는 인터럽터 리퀘스트의 약자인데요. CPU가 알아볼 수 있는 식별 번호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장치 관리자에 들어가시면요. 인터럽터 요청, 그래서 IRQ의 이제 번호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자, CPU는 하나죠. 하나인데 장치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각 장치들이 인터럽트를 발생을 시켜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출력하는 그 자체가 인터럽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출력을 하는 인터럽터, 그러니까 식별하는 번호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5번이다. 5번. 근데 다른 장치에서 또 5번이라는 식별 번호를 가지고 인터럽트가 발생을 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충돌이 발생하죠. 충돌.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문제 보시면요. 컴퓨터 주변 장치가 CPU의 관심을 끌기 위해 발생하는 요구 신호다. 한마디로 출력 장치가 출력을 하는 거예요. 출력을 하려면 CPU가 관심을 가져야겠죠. CPU가 처리를 해야겠죠. 그 요구 신호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신호를 요청한 장치 중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장치에 이것을 허용하고 2개 이상의 하드웨어가 동일한 이것을 사용하면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 자,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IRQ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기타 용어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용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가 그렇게 자주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문제 보시고 답을 이게 답이구나라는 정도, 그 정도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